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요, 1886년에 나온 이탈리아의 한 고전 소설인데요. 이게 그냥 소설이 아니라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해요. 대서양을 건너 수천 킬로미터를 간 한 소년의 이야기. 정말 사랑이라는 게 인간을 어디까지 가게 할 수 있는지 그 한계를 보여주는 뭐랄까 정말 감동적인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탈리아의 항구 도시 제노바에 사는 13살 소년 마르코. 이 소년이 아주 단호하게 한 약속. 바로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되죠. 아니, 근데 마르코가 왜 그렇게 긴 여정을 떠나야 했을까요? 그걸 알려면요, 먼저 그 가족이 처했던 정말 절박한 상황을 좀 들여다봐야 해요. 모든 건 정말 가슴 아픈 어머니의 선택, 거기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정말 다른 방법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마르코의 어머니는 돈을 벌어서 꼭 집으로 보내겠다. 이 약속 하나만 남기고 아르헨티나로 떠납니다. 생각해보세요. 배로 한 달 이상이나 걸리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먼 길이었어요. 처음 1년은 다행히 계획대로 흘러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상황이 달라지죠. 어머니 건강이 좀 안 좋다는 그런 걱정스러운 편지가 온 걸 마지막으로 갑자기 모든 소식이 뚝 끊겨버린 겁니다. 그 뒤로는 정말 기나긴 침묵뿐이었어요. 가족 전체가 깊은 절망에 빠졌겠죠. 하지만 바로 그때 어린 마르코가 이 운명에 그냥 주저앉지 않아요. 모두가 이건 불가능해 라고 생각했던 아주 대담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어린 마음에 갈래요 하는 무모한 고집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를 어떻게 찾을 거고 또 가서 자기는 어떻게 생활할 건지 나름대로 아주 명확한 계획이 있었던 거죠. 이걸 가지고 아버지를 정말 열정적으로 설득했고 결국 걱정하면서도 아들의 뜻을 꺾지 못한 아버지가 허락을 해줍니다. 정말 다행히도 이 어린 소년의 이야기에 감동한 마음씨 좋은 선장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공짜로 배를 태워주기로 한 거죠. 그렇게 마르코는 무려 27일이나 걸리는 그 험난한 바닷길을 홀로 떠나게 됩니다. 자, 드디어 마르코가 아르헨티나의 북적이는 도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합니다. 손에 쥔 단서는 딱 하나, 바로 아버지의 사촌이었던 프란체스코 메렐리라는 사람의 주소였어요. 이 사람만 찾으면 어떻게든 될 거라고 믿었겠죠. 하지만 그 작은 희망마저도 도착하자마자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주소로 찾아가 보니 가게 주인은 이미 바뀌어 있고 의지하려 했던 그 사촌은 행방불명된 뒤에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도 정말 다행히 동네 소년의 도움으로 어머니가 일했던 고용주 맥키네스 가족을 찾아내면서 다시 희망이 생기는 듯 했어요. 근데 웬걸요? 그 희망은 곧 더 큰 절망으로 바뀌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이 무려 1000km나 떨어진 어마어마하게 먼 도시로 이사를 가버린 후였거든요. 정말 마르코의 여정은 외로움과 좌절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있잖아요. 정말 가장 어둡고 힘들 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한 줄기 빛이 비추기도 하잖아요. 마르코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의 굳은 의지에 감동한 낯선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이 여정은 아마 거기서 끝났을지도 몰라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만난 신사, 또 배에서 함께 왔던 농부들까지. 너도 나도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이 어린아이가 광활한 아르헨티나 땅을 계속 가로지를 수 있게 정말 결정적인 도움을 준 거죠. 그렇게 겨우겨우 코르도바에 도착했는데 정말 마르코는 또 한 번 충격에 빠져요. 맥키네스 가족이 또 이사를 간 겁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먼 외딴 도시 추쿠만으로 말이죠. 이젠 돈도 없으니 어떡해요. 소달구지 행렬에 끼어서 뱃삭 대신 일을 하는데 다른 인부들한테 엄청나게 혹사당하고 결국에는 극심한 피로에 영양실조까지 겹쳐서 심하게 알아눕기까지 합니다. 정말 끔찍한 여정이었죠. 근데 마르코는 전혀 몰랐겠지만 사실 그의 어머니도 서서히 쓰러져가고 있었어요. 심각한 병에 걸려서 당장 수술이 필요했는데 가족한테서 연락도 없고 돈도 끊기니까 나는 버림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수술을 계속 거부하고 있었던 거죠. 어머니를 돌보던 의사도 그걸 딱 알아챈 거죠. 이분은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그 상실감과 절망이 훨씬 더 심각하구나 하고요. 자, 드디어 마지막 여정입니다. 몇 줄을 걷고 또 걸어서 병든 몸에 신발은 다 찢어진 채로 마르코는 마침내 투쿠만에 도착해서 메키네스 씨의 저택을 찾아내요. 마르코 자신은 몰랐겠지만 이 재회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어요. 이건 한 생명을 구하는 기적이 될 순간이었죠. 정말 영화처럼 바로 그 순간에 어머니는 이제 자기가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막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누굴까요? 네, 바로 마르코였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들, 대륙을 건너온 아들의 모습을 본 순간 어머니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모든 절망을 이겨낼 갑작스럽고도 강력한 삶의 의지가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거부하던 수술, 바로 받겠다고 동의합니다. 수술은 기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를 살린 건 내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에요, 마르코. 마르코의 그 믿을 수 없는 사랑과 끈기. 그게 바로 진짜 약이었던 겁니다. 마르코의 여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내는 힘이 과연 나 자신의 의지만으로 나올까? 어쩌면 그 힘은 길끝에서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내 사랑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걷는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또 누가 기다리고 있나요?